안녕하세요, 연세덴트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옥션에 대해서 플랜을 계속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데 질문들도 있고, 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서 플랜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질문 나왔던 거는 이제 옥션 세력이 숏 스위치에 필요한 롱이 아직도 충분히 붙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서 개미를 태우려고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인 거고, 이 질문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세력이 숏으로 하락하기 전에 자신들한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롱 포지션 개미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태워놔야 얘들을 청산시키면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과정을 하는 거냐라는 질문인 거고, 그리고 음펀비 롱숏 계좌 비율이 아직도 롱이 압도적이어서 더 올릴 것 같은데 숏 청산도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이 점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인 거죠. 결국에는 지금 상승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들 보기 전에 옥션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좀 진행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정도에 왔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게, 계속 제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건 초반에 여기 상승 채널 형성될 때 14달러 정도에서 매수를 들어가려다가 음봉 뜨는 거 보면서 놓쳤었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거 잡았으면 롱만으로도 그냥 기본 현물 2배 이상의 수익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었던 거고, 첫 번째 그래도 숏 스위칭이 잘 들어갔었던 거는 이제 하모닉에서 베어리시 크랩 패턴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UT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 거기가 이제 UT 다음에 UTAD 테스트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약세 크랩 패턴의 디포인트 예상값 정도가 됐었죠. 그래서 그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꼭 UTAD 테스트 이렇게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더라도 고점이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때 거래량이 잠깐 동반된 다음에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거는 우리가 약세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매도를 보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대략 이 움직임에 대해서 1.13, 1.27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1.13 페일드 웨이브, 1.27이 페일드 웨이브 이런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수입하는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약 한 20% 이상 하락이 잘 나왔었어요. 하락이 잘 이어졌었고, 그게 이어진 게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로 보자면 약 37달러 부근이고, 처음에 우리가 숏 스위칭해서 20% 정도, 그 레버리지 없이 20% 정도의 하락을 봤던 구간은 여기고,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숏 음펀비가 계속 있고 롱 계좌 비율, 지금 색깔이 조금 바뀌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라색이 롱 계좌 비율이고 빨간색이 숏 계좌 비율입니다. 이 인식도 때문에 색깔을 좀 바꾸게 됐고요. AI 인식 때문에. 그래서 롱 계좌 비율이 계속 작은 상태에서 개미들이 숏에 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하락 흐름을 줘서 세력이 한번 먹고 개미들 고배율의 롱 포지션들을 좀 한번 털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올라갈 때는 여기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상승 채널이 형성이 됐으니까 상승 채널 상단에서 다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한다라 그래서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또 여기까지 털어먹고 이렇게 반복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태도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음펀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롱 계좌 비율이 낮은 상태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롱 계좌 비율이 낮다라는 건 결국에 세력들이 롱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롱 계좌 비율이 이렇게 낮고 숏 계좌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쉽게 말하면 1대2의 비율인데 음펀비는 0.2 정도면 사실 엄청나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세력이 여기 아예 숏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거냐면, 세력이 롱 쪽에다가 베팅을 해둔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어큐뮬레이션 후반부가 되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어지는 상태에서 숏을 모아가면서 롱 수익 실현을 하고 개미들을 이제 나중에 털어먹으면서 수익을 내는 숏 스위칭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 채널 상단을 아직을 완전히 닫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상승 채널 상단까지는 한 번은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도 계속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이 전체 일봉상에서 이 HTF의 고점 저항이 48.75달러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승 채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한 43에서 44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 숏 스퀴즈를 터뜨리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점 저항을 명확하게 보고 거래량이랑 약세 신호를 챙기면서 매도를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볼 시기는 아니고 대신 어큐뮬레이션 후반부에서 롱 강한 상승이 한번 스퀴즈로 나오고 나면 숏 스위칭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HTF에서 우리가 48.75달러를 좀 챙겨 놓을 필요가 있고요. 실제 청산맵에서도 보면 45달러 부근, 그거보다 가깝게는 약 한 42.7달러, 5달러 부근에 약간의 유동성 저항이 위치해 있고, 그 이후에가 이제 45달러부터 약 47달러, 8달러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상승 채널 상단이 42.5달러, 43달러 이 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유동성 구간이 뚫리면 그 위에는 바로 위까지 강하게 뚫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스퀴즈가 나오면서 툭 저항을 건드리고 고점 꼬리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때는 숏을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리테스트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위에 48달러, 48.75달러 이 구간의 저항 구간까지 여기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짧게 끊고 이 구간에서 이제 약세 신호를 보면서 다시 재진입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롱을 보는 게 낫지 않아요? 라는 건데, 롱을 보려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했고 스위칭하고 이런 구간에서 보는 게 좋았던 거고, 왜냐하면 여기가 매물대가 위치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어큐뮬레이션 후반으로 다 나온 다음에 쭉 분배 구조로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게 갑자기 뚝 이렇게 분배로 급락할 수가 있어서 그걸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롱 스위칭을 손익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천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항을 명확하게 보고 매도를 들어가는 게 훨씬 수익 내기가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어떤 거냐면, 지금 사실 시장은 비트도 조금 눌리고 있고 어제 FOMC 이후에 반등했던 시장이 약간 눌림 추세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트가 아무리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스퀴즈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따라붙는 개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미들이 조금 롱 포지션을 잘 안 따라붙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두 번째는 잘 안 따라붙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력은 이렇게 한번 쏘고 나서 빠지고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퀴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개미가 안 따라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시장을 올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도 충분히 의미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결제 확정이 꽤 올라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세력과 개미가 다 붙어는 있고 변동성이 나오기 좋은 환경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롱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숏 비율이 지금 압도적인 거고 롱 비율은 낮은 거고, 대신에 롱이 1고 숏이 2인데 음펀비가 0.2 정도니까 전체적인 숏에 비해서 세력이 갖고 있는 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마 스위칭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숏 청산이 위기 때문에 숏 청산은 꽤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면서 숏 청산 많이 나왔었고 다시 미결제 모으면서 여기서 또 개미들 숏 터트리면서 올렸었고, 우리는 이런 거 잘 조심하면서 여기서 이제 약세 신호를 보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숏임에도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롱숏 계좌 비율에서는 이제 숏 계좌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롱에 베팅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롱이 어큐뮬레이션 후반부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갈 단계에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채널 내에서 UTAD 테스트가 나타나면서 저항이 나타난다라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 스퀴즈가 크게 터지면서 강하게 여기 파동의 연장 형태로 나타난다라 그러면 아까 매물 유동성도 살펴봤듯이 48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진입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우리가 추격으로 롱을 지금 먹기에는 시장 추세도 눌릴 수가 있고 또 여기 매물대 저항이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 매물대 저항보다는 이 매물대 저항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롱보다는 숏 스위칭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오늘 조금 이 부분은 플랜에 대한 설명이고 대응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면, 일단은 뭐 BC나 바인클라이맥스나 아니면 UTAD 테스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지금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이제 UT라고 한다 그러면 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UTAD 테스트들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높였는데
고점을 높였는데 이 RSI 다이버전스보다 낮게 나타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여기서 거래량은 동반하면서 올라갔지만 그 거래량이 이전의 UT나 UTLE 테스트보다는 조금 낮은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음봉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항 구간의 약세 신호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대신에 이 상승 채널이랑 32달러, 33달러 후반부에 있는 그 유동성이 뚫리게 되면 위에 유동성이 워낙 없고 비어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줄줄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저항 맞고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뚫리면 짧게 끊어내고 위를 보거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꺾일 때, 저항 나올 때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거나, 특히 스토캐스틱이 이제 과매도 상태고 RSI도 과매도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LTF에서 보조지표가 먼저 스토캐스틱, RSI, MACD 순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라 그러면 매도로 우리가 진입하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앞에서 여기서 20% 이상 먹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무리해서 이건 무조건 매도야 이러면서 여기 강한 흐름 나오는 걸 두들겨 맞지는 마시고요. 대응을 잘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영상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이해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은 아직 잘 자기가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